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정부가 공모하는 복합 리조트 사업 선정에 경상남도가 탈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자격 요건인 외국인 투자 5천만 달러 이상의 납입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경상남도는 추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추가 서류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송현준 기자입니다. 경상남도는 정부의 복합 리조트 사업에 부영그룹을 끌어들여 5조 1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며 지난달 말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5천만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미리 받아야 한다는 정부의 요건을 맞추지 못했다는 것. 투자 확약서를 우선 제출하고 향후 RFP 평가 심의회 개최 이전에 사전 납입금을 납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추가 서류는 받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추가 접수해가지고 이 사람이 됐어요. 그럼 떨어진 업체에서 어떤 입장이 나오겠습니까? 실제로 정부는 지난 8월 밝힌 공모 지침서에서 5억 달러의 100분의 10 이상, 즉 5천만 달러를 납입했음을 증명하는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청구인 자격 요건이 되고 이를 맞추지 못하면 청구 무효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자격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이미 투자 확약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심의 전까지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장담해온 진해 복합 리조트 사업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39사단 이전 사업 같은 대형 민자 사업은 자치단체와 민간업자 간의 협약서에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가 비밀 유지를 이유로 39사단 이전 사업 협약서를 감시기관인 의회에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종우 기자입니다. 거가대교 건설 때 경상남도와 민자 사업자가 체결한 협약서입니다. 사업 기간과 사업비, 사업 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이 협약서의 독소조항 일부를 변경할 것을 경상남도에 촉구해 결국 성사시킨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계약서거든요. 그 개념이 없으면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전체적 맥을 못 잡습니다. 지방의원들한테는 당연히 자료 제출 요구권이기 때문에. 하지만 8,800억 원이 넘는 39사단 이전 사업은 협약서 내용을 창원시의회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전혀 어떻게 집행되면 그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는지를 전혀 지금 검증할 수가 없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의 목록입니다. 이거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창원시가 비밀 유지 조항을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원시 입장은 적절한 의견을 받아야 할 것은 받고 동의를 구하고 또 적절한 절차를 밟았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2008년 39사단터 이전 사업 동의안을 처리할 때도 자료를 수없이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며 이 중대한 사안을 심의하면서 내용조차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의기관인 창원시의회도 협약서 파악을 못하면서 창원시의 8천억 원대의 사업비 처리가 투명한지 의혹만 남게 됐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경상남도의 내년 국고 예산이 6조 6천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내년 경남에선 항공산업이 집중 육성되고 대규모 도로 사업도 벌어집니다. 천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고 예산으로 내년 경남에는 항공우주산업 분야에 집중 지원됩니다. 항공분야 시험평가센터 구축과 우주 핵심 기술 개발, 항공우주 부품 기술 개발 등에 70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한국형기동일기 양산과 수리온의 민수헬기 핵심 기술 개발에도 5천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항공산업 특화단지에는 91억 원입니다. 서부권의 수건 사업인 남부내륙철도 건설에 150억 원이 편성돼 내년 사업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곧바로 실시 설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랜 갈등을 빚던 창원시 야구장 건립비 50억 원은 당초 예산안에는 빠졌다가 확정돼 내년 공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창원 경상대병원에는 72억 원이 반영돼 개원을 준비할 수 있게 됐고 창원 컨벤션 센터 정축 100억 원,
마산 로브랜드 조성 25억 원입니다. 태풍과 해일을 막는 마산 구항 방제 언덕 설치에는 233억 원이 들어갑니다. 경남의 서북부권 주력 산업인 항로화 산업에 집중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지리산권 항로화 산악 융복합센터에 49억 원, 산지유통에 1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나노융합 국가 산단이 들어서는 밀양에는 선도 기초사업인 나노상용화 지원센터에 40억 원입니다. 도로사업도 대규모로 벌어집니다. 만성정체구간인 창원 안민 제2터널 건설에 85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고속도로는 함양 울산 간 3,400억, 김해 부산 외곽선 5,200억, 창녕 대합 IC에 230억 원이 투자됩니다. 확정된 경남의 내년도 국고 예산 총액은 776개 사업에 6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300억 원이 늘었습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어제 내륙에 계신 분들은 눈 구경 많이 하셨을 텐데요. 특히 거창과 함양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최고 6cm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이 지역엔 아침까지 최고 1cm가량 더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 밖의 지역도 눈발이 날리면서 도로가 매우 미끄럽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는 활동하기 한결 무난해지겠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름세를 보이겠고 하늘빛도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북쪽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 체감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창원의 아침 기온 1도까지 내려가 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한 자릿수 밑까지 떨어진 모습인데요. 낮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예년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아침까지 눈이 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기온도 내림세를 보이면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는 구름만 다소 지나면서 한낮에도 포근하겠습니다. 이후 수요일과 목요일 비 예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함양군이 미취업 장애인의 사업 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을 위해 오늘 14일까지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의령군은 고령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정부 예산 4억 5천만 원을 들여 사우나실이 있는 목욕탕을 만들었습니다. 함안군은 조선시대 생육신 가운데 한 사람인 어계 조려 선생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오늘 오후 1시 함안문화원에서 엽니다. 김해시가 겨울철 산불 예방과 물가 안정을 위해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지도 점검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제조업체 가운데 이달 업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지난달 경남 지역 제조업체를 상대로 이달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업황 BSI가 55로 나타나 지난달 58보다 3포인트 더 하락했습니다. 또 매출 전망 BSI는 6포인트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경기 전망이 나빠졌습니다. 지난달 경남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가 소폭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103으로 전달과 비교해 2포인트 올랐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기준값 100보다 크면 낙관적, 작으면 비관적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밖에 현재 생활형편 지수와 가계 수입 전망, 향후 경기 전망 등 각종 지수는 기준보다 작아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수가 상승하며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변화된 입시 환경에 따른 대입 정보 제공을 위해 정시 모집 대비 진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역별로 진행하는 정시 모집 설명회는 오는 7일 창원대에서 8일에는 진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리고 전문 강사들이 수도권대학과 영남권대학의 정시 전형 특징과 지원 전략을 소개합니다. 또 대입정보센터 온 오프라인 상담을 개설해 오는 9일부터 열흘 동안 전화 상담이나 직접 면담을 진행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